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탑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예, 오늘은 선거운동 트렌드의 변화. 선거운동 트렌드의 변화.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이 특히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분기점요? 뭐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부터 선거운동 트렌드는 저는 뭐 어묵, 예, 국밥, 예, 뭐 국밥 하면 또 이명박 대통령이 좀 잘 드셨죠. 아, 그거는 역대급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와 예. 정체성과 비전 뭐 이런 게 대충 다 맞아떨어진 역대급이에요. TV 광고가 있었잖아요. 예, 예. 국밥 TV 광고가. 그렇죠. 그거 좀 뭐랄까요, 어필을 하긴 했습니다. 많이 그때. 어필했죠. 많이 어필해. 원래 네. 뭐 이명박 후보가 그거 국밥 없었더라도, 국밥 광고 없었더라도 당선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한 지지율 3% 이상 올렸을 것 같아요. 그 국밥 광고로. 그때 국밥 광고로. 예, 예. 예. 뭔가 좀 서민적인 이미지가 물씬 나면서.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뭐 현대의 회장까지 했다니까 어떤 뭐 신화 같은 게 싹 배어 있는 그런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과거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겁니까?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직선제 하면은 1987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87년 기억, 저도 이제 뭐 예. 어렸을 때지만은 노태우, 다, 김대중, 김영삼, 백기환. 백기환도 있었고 예. 뭐 JP도 있었죠. 예, 김종필도 있었습니다. 예, 예. 사자구도라고 사실 봐야죠. 예. 예,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종필 전? 아니, 맞습니다. 몇 번 나오셨는데 제가. 예. 예. 그때는 광장에 몇 명 모였나 이게 정말 관건이었어요. 예.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의 그 보라매 공원이 되게 기억이 나는데 예. 뭐 여의도 공원도 많이, 그때는 여의도 공원이 지금처럼 돼 있지 않고 콘크리트로 돼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교황 그 미사도 거기서 드렸었어요. 아. 예. 요한 바오로 2세가 예전에 와가지고. 바오로 2세 오실 때 거기였군요. 예, 예. 거기 예. 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갔어요? 예. 그때 카톨릭 신자였어요? 예, 가톨릭 신자인데 지금 아. 개신교로 개종했어요. 아, 그렇군요. 뭐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TMI입니다. 예. TMI예요. 예. 그렇고 좌우지간 그때 그때는 사람 많이 왔어. 100만 명. 예. 실제 100만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100만 명이 대충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00만 명 왔다. 아니다, 우린 130만 그거 명 가지고 왔다.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또 숫자 가지고 막. 예, 그때 예. 사실은 맞다, 틀리다. KBS가 혁혁한 좀 공을 세웠죠. 예. 이를테면 야당 후보의 앵글과 여당 후보의 앵글을 다르게 한다든지. KBS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야당 후보는 밑에서 예. 잡으니까 별로 안 보이게 하고, 여당 예. 후보는 위에서 잡으니까 막 득실득실하게 보이게 그게 하고. 뭐. 언론학 예.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불공정 편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면 얼굴 클로즈샵.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옆얼굴.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는 뒤통수. 찡그린 걸 찍는다든지. 예. 뭐 항상. 그다음에 뭐 네. 끝나고 나면은 집회가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연설이 끝나고 나면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워. 맞아요. 김영삼, 김대중 후보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워. 그걸 한 10초 동안 보여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보도가 끝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광장의 시대였다. 87년은. 그게 92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중동원, 이게 이제 중요했는데 92년에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바로 TV 토론. 아, 대중동원의 시대에서 TV 토론의 시대로. 예. 그래서 예. 92년도에 이제 살짝 맛을 봤고 본격적으로 진짜 된 거는 97년. 97년도. 저는 DJ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어떤 토론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결국 기술의 발전이군요. 기술의 발전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사상 검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논단. 한국농담이라고 보통 예. 얘기를 하는데. 논단. 예.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할 수 있냐, 김대중 후보한테 뭐 이런 거 묻는다든지 막 이런 예.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는데. 김정일 욕해라 뭐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97년까지의 예. 어떤 트렌드였다라고 한다면 2002년 돼서는 예. 소위 말해서 팬클럽의 등장. 아. 그렇죠. 그랬습니다. 노사모. 예. 정치인 팬클럽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 아까 돼지저금통. 돼지저금통. 노란 그렇지. 리본들 뭐 이렇게 달기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이를테면은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뭐 당내 경선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넓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TV 광고, TV 대선 광고가 상당히 이때부터 이때 노무현의 상록수. 아, 그러네요. 예.
기타 치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사실 그거 보면서. 뭐 그렇게 감성이 풍부해요. 죄송합니다. 울었어요? 예, 울었어요. 예, 그거 보고 우신 분들 사실 많아요. 뭉클했어요, 예, 진짜로. 뭉클했지. 예. 노래는 잘 못하는데 어쨌든 저 진정성, 투박한 진정성이 있다. 느껴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2007년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명박 후보의 역대급 대성국밥. 네, 대성국밥 예. 여기까지 이어지죠. 예. 근데 요 트렌드가 이제 2012년에 또 살짝 바뀌죠. 어떻게?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SNS 개발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SNS는 조금 완전히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팟캐스트 열풍. 사람들이 이제 팟캐스트를 모바일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나는 꼼수다. 예, 나는 꼼수다를 듣기 시작한다라든지 이러면서 미디어전을 이제 소셜 미디어를 여기에서도 뭐 이제 많이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댓글도 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012년은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 맞다. 그랬네요. 이게 댓글이 소위 말해서 이제 화력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온 계기가 이때였다. 그렇군요. 결국 정치가 말싸움이니까. 토론이니까. 근데 이제 이번 대선은 거기를 떠나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이번 대선은 뭐예요? 이번 대선은 이제 소위 말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SNS는 기본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담론 현상들이 상당히 어떤 그 세대의 그러니까 정책성 커뮤니티거든요. 일종의 이를테면은 뭐 FM 코리아는 20대 남성, 뭐 여성 시대는 뭐 팸 코리아, 30대 여성, 뭐 40대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세대와 이제 젠더가 결합된 커뮤니티들이 다 있어요. 뭐 보배드림은 40대에서 50대 남성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마이크로 마케팅이라는 거잖아요. 마이크로 마케팅을 이제 할 수밖에 더 사실은 오바마가 했던 마이크로 마케팅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바마 때는 어느 정도로 분석을 했냐면은 뭐 미국에 계셔서 알겠지만은 예전에 유권자들이 거기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본인들이 등록을 했는데 요 데이터만으로는 이 사람이 누군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른 빅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요런 거에 젠더 문제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타겟팅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게 이제 오바마 때 했던 건데 그 정도까지 맞춤형은 아니지만은 이미 알아서 자기들끼리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 뭐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 사람들 관심사항은 무슨 뭐 탈모다. 그래서 히트 친 게 그거죠. 그렇죠. 뭐 탈모 갤러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 그리고 이제 세분화된 마이크로 타겟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대선의 특징인 거죠. 윤석열 후보도 여성가족부 폐지랄지 이대남 겨냥해서 병사 월급 200만 원이랄지 이런 거는 확실히 20대 청년들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이번 대선이 그래서 거대 담론이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김호기 있어요. 교수님도 그거를 좀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뭐 이재명 후보가 그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미 준비된 거긴 했지만은 비전 발표회 같은 거 했잖아요. 그래서 555 공약. 555 공약을 듣는 순간 이명박의 747이 떠올리면서 그럼 뭐 숫자니까. 그러니까 결국 근데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체감하는 거는 작고 소소한 것들로 이미 변해버렸다. 그걸 정치인들이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그게 특히 2030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후보가 누구인가. 모든 후보들에게. 모든 후보들에게 그거를 기준으로 그거는 왜냐하면은 정당 고착화라고 하죠. 특정 정당에 대해서 내 지지를 맹목적으로 보내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다. 사실 2030에 대해서 보수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수화가 아니라 저는 실용주의, 실리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들로서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그걸 좀 해줘. 그게 아주 명확한 사람들이 2030이다. 그리고 4050이나 6070들은 그것보다는 이념이나 가치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2030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뭐 4050을 위한 뭐 그런 뭐 있어요. 이를테면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뭐 자영업. 2030에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임대료 3분의 1만 내게 하는 거. 사실은 그게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2020년 말에 발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포퓰리즘이다. 반대했죠. 예, 재산권 침해다, 사회주의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거를 지금 똑같은 가져와가지고. 거예요, 사실은. 착한 임대인이 또 이걸 깎아줘야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부가 세액공제 등을 포함해서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라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스탠스가 완전히 180도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번이 정말 이익이 되는 뭐 선거 투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미리 간파하고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그러니까요. 이름 잘 짓지 않았습니까? 인정합니다. 인정. 근데 이번에 사실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제 유튜브 채널 3프로 TV에 호되게 당한 거죠. 근데 저는 일단은 그거는 조금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건 인정. 근데 그게 지상파의 패배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패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를테면 3프로 TV가 눈에 띄는 건 맞는데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들 하나, 또 하나는 너무 의혹이 많으니까 의혹 중심이 많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지상파들이 집중을 못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빈틈을 파고들었다라고 보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좀 지상파나 이런 데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나오면 단일화 얘기 안 물어볼 수 있습니까?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안 물어볼 수 없죠. 단일화 얘기. 금방도 뭐 김동연 후보에게 로브콜 이야기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단일화 얘기를 이를테면 서브 브랜드에서는 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홍사운의 경제쇼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1시간 동안 단일화 얘기 물어보지 말고 안철수의 경제 얘기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에 뭐 있잖아요. 지금 잘하시는 유튜브. 최경영 이슈오도독. 이슈오도독에서는 이미 했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사실은 3프로 TV 하기 전에 했거든요. 정책만 집중적으로. 많이 본 게 한 50만, 40만 정도 되는데 그만큼 많이 안 봐서 그렇지 사실은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최경영.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우리는. 최경영이 좀 더 재밌게 써야 되는데 조금 재미가 없었나 보네. 아무래도 뭐 3%가 3명이니까 달타장 혼자서는 안 돼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저도 질문 잘하니까 옆에 하실 때. 어쨌든 그런 식의 서브 브랜드를 활용해서 충분히 이런 거는 극복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적인 니즈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미디어들도 좀 변해야 된다. 지상파들도 뭐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거의 뭐 700만 가까이 보고 400만 가까이 보고 그러면 시청률이 10%가 훨씬 넘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600 막 한 70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드라마 대박 정도의 시청률이거든요. 그게. 근데 뭐 본 사람이 또 보는 경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근데 설마 그걸 2번, 3번씩 볼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대단하신. 그럼 그거는 이제 팬이고 팬이에요, 팬. 애정에서 그러신 거겠죠. 과거에 비해서 지역주의는 많이 옅어졌습니까? 많이 아직도 그 전체적인 구도 71년 대선 이후에 있었던 그 구도는 아직도 남아 있지만은 좀 많이 옅어졌다.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한 20%에서 25% 정도 나와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 후보로는 최초의 TK 후보 아닙니까? 최초 TK죠. 그렇죠. PK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TK 그런 측면에서도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안 나온 거죠. 뭐 어렸을 때 이제 성남으로 다 온 가족이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현대사의 압축판이죠. 살기 힘드니까 수도권으로 와가지고 공단 다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이 정권 교체론이 저는 굉장히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변에 깔려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정권 교체 얘기는 오히려 쏙 들어가고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이게 옳은 전략이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포퓰리즘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원래. 그리고 그 정권 교체론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전선이 형성이 안 되는 게 잘못하면은 이쪽 야당에게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하시는데 저는 아까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경제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이다.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 도와주면 정말 폭동 나요. 아,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이게 이념이나 뭐 가치 차원은 아니고 예. 이거는 지금 도와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도와줘야죠. 예. 저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네, 서울 시내 돌발 구간들입니다. 지금